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테크입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참으로 묘한 제품입니다. 애플 실리콘 기반의 M1칩이 탑재되면서 고성능과 저전력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패드 OS라는 운영체제를 보면 맥OS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고 노트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갖춰져야 합니다. 굳이 아이패드 프로를 노트북처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유저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일체감 있는 디자인에 견고하게 제품 보호를 해주면서 우수한 타이핑 경험과 트랙패드까지 쓸 수 있는 케이스 키보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애플 정품 매직 키보드입니다. 우아한 플로팅 디자인 설계에 백라이트 키, 트랙패드가 탑재되어 있고 심지어 패스스루 충전 방식을 지원하는 USB Type-C 포트를 제공합니다. 액세서리의 선을 넘은 45만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 노트북으로만 써야 하는 제한된 사용성은 구매하기 꺼려지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름도 낯선 서드파티 업체에서 내놓은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가 떨어지는 마감과 딜레이가 느껴지는 아쉬운 반응 속도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사용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자괴감이 들게 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이 제품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정발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 모두 호환됩니다. 하지만 12.9인치는 미니 LED 탑재로 두께가 0.5mm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5세대 전용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도 12.9인치 5세대 전용 제품이 있긴 한데 이전 매직 키보드와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BPD가 노지텍 콤보 터치를 구매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40만원대와 20만원대, 느껴지는 체감이 천양지차입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동작하는 키보드의 경우 트랙패드 사용 시 딜레이가 생기고 페어링 및 충전에 번거로움이 있어 구매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텍 콤보 터치는 매직 키보드처럼 스마트 커넥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죠. 두 번째, 유연한 사용 모드를 제공합니다. 매직 키보드에 적용된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은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드로잉과 같은 창작 작업을 편하게 하려면 결국 매직 키보드에서 아예 분리를 해야 하는데 매우 번거롭습니다. 콤보 터치는 무려 4가지 사용 모드를 제공합니다. 노트북처럼 생산성 작업을 할 수 있는 타이핑 모드가 있습니다. 또한 킥스탠드를 뒤로 기울이면 애플 펜슬로 메모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 모드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 타이핑 모드를 제외하면 매직 키보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모드입니다. 확실히 유연성 측면에서 보면 일체형 구조의 매직 키보드보다 분리형 키보드와 최대 4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킥스탠드를 채택한 콤보 터치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아이폰 스탠드가 포함된 울트라 슬림 키보드 6, 7만원 정도 하는데 비싸죠. 삼성 스마트 키보드 트리오 한 3만원 그 정도에 살 수 있는 제품인데 가성비는 좋죠.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힌지, 여기에 힌지, 두 가지 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접히는 겁니다. 20도 정도까지 접히네요. 스마트 커넥터 여기 맞춰서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딱 펼쳐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버리는 모드고 여기서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이게 높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선을 밑으로 보면서 타이핑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높이 조절되는 이런 스탠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요미님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마치 모니터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이런 스탠드 한 3만원이면 삽니다. 10분의 1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2고 연결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트랙패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화면에 손이 가야 된다. 트랙패드 이런 거 보면서 작업을 한 거랑은 조금 이질적이죠. 그럼 비테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구독 안 한 사람은 구독하세요.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12.9인치 5세대 전용 이 매직 키보드처럼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정발 제품에는 태극기 모양과 함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짠! 패브릭 소재로 완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부분은 완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은 스마트 커넥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키보드 케이스가 아니라 키보드 앤 케이스예요. 키보드 따로, 케이스 따로.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생각보다 좀 투박합니다. 두께도 두툼하고요. 제 것만 이런 건지 다른 것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판을 덮는 케이스 부분이 울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마감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이 후면에 있는 카메라 부분을 기준으로 장착을 하시면 돼요. 꼽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는 있겠네요.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애플 펜슬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상단 버튼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눌러야 됩니다. 마이크랑 스피커, 하단에도 이렇게 스피커랑 USB 포 단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이 스마트 커넥터를 이렇게 덮어주고 스마트 커넥터가 또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단에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부착이 돼요. 콤보 터치 앱을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로지텍 컨트롤이라는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콤보 터치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펼쳐지죠. 이 분리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질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애플 펜슬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때도 이게 눌리는 걸 피할 수는 없다. 좀 더 견고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애플 펜슬을 이용할 때는 필압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눌러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작업을 할 때 이게 쑥쑥 들어가면은 거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하단의 키보드 부분 잘 붙긴 잘 붙는데 떼어지는 것도 잘 떼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뭐 노트북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펼쳐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매직 키보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서 콤보 터치가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뭐 KTX에서 이제 사용하는 선반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좁잖아요. 그런데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웹툰이나 웹소설, 이북 이런 걸 보면 되는데요, 이 케이스 부분도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타이핑 모드에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 북 모드를 사용하고 싶다, 반대로 접으면 그냥 분리가 돼요. 반대로 이렇게 부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쓰셔야 돼요. 그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편해지고요. 제가 실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발생을 한다. 매직 키보드와 콤보 터치 궁금하신 부분을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 첫 번째, 휴대성. 매직 키보드가 좀 더 슬림하고 가볍습니다. 전자저울에 올려보니 콤보 터치는 764g, 매직 키보드는 691g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체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콤보 터치 두께는 무려 17.4mm인데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5세대가 6.4mm이니 무려 11mm가 두꺼워진 겁니다. 확실히 제품 보호가 되긴 하겠지만 투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두께감이 커져서 호불호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보드. 매직 키보드는 안쪽으로 들어간 플로팅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키보드 배치 면적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콤보 터치는 면적이 더 넓어 6열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홈 버튼, 화면 밝기, 검색, 키보드 밝기 및 볼륨 조절, 다양한 기능을 아이패드 OS 단축키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타이핑을 해보니 개인적으로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잘 맞았습니다. 키스트로크가 조금 더 깊은 덕분에 검색, 문서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패드. 트랙패드의 면적만 비교해보면 매직 키보드보다 콤보 터치가 조금 더 낫습니다. 노지텍 제품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트랙패드를 탑재했기 때문에 확실히 구색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스마트 커넥터 방식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연결하고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조작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세 손가락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제스처 같은 경우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창을 스크롤할 때도 콤보 터치보다는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부드럽게 동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백라이트 기능은 자동 조절만 가능하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강제로 활성화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실내 밝기에서는 꺼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꽤 불편합니다. 하지만 콤보 터치는 16가지 밝기로 자동 조절되는 스마트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 아까 살펴봤던 단축키를 통해 수동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유연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콤보 터치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키보드와 트랙패드의 우수한 퀄리티 덕분에 노트북처럼 사용하기에는 매직 키보드가 조금 더 낫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드로 바꿔가면서 쓰실 분들은 콤보 터치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무거워지고 투박해지며 차지하는 공간이 커집니다. 콤보 터치를 매직 키보드와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니 단점이 적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휴대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마감, 성능 등 전체적인 퀄리티도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매직 키보드보다 저렴해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가심비 측면에서는 무조건 낫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내 위주로 사용하는 저의 사용 패턴 하에서는 높이 조절되는 스탠드 위에 아이패드 프로를 올려놓고 블루투스 키보드와 같은 액세서리를 연결해서 쓰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